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이혼을 할 때, 재산 분할할 때 주식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즘 뭐 주식 열풍이죠.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식 많이 사시고 또 부동산도 많이 사시고 하시는데 이 주식을 좀 애매하긴 합니다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요. 여성이 이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했는데 남편 뭐 재산이 다 찾아가지고 조회가 됐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1억이 있다라고 쳐봐요. 이제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천주죠, 천주. 삼성전자 주식을 천주를 가지고 있다 쳐봐요. 그거를 그럼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문제가 됐지만 됐다고 치고요. 이제 그 기여도도 뭐 여러 가지 따져야 되지만 50대 50이라고 치고 여성을 대리하는 저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거 500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할 텐데 주식을 500주를 주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주식의 가액에 대해서 50%를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주식을 주라고 하면 또 복잡하긴 해요. 그 뭐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기도 하고 또 어차피 주식 주면 보통 팔아가지고 돈으로 주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팔면 수수료도 나가고 또 계속 시세가 변동되니까 애매하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주식 가액이 1억이니까 가액에 해당하는 절반만큼의 5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식이 재판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적어도 뭐 3, 4개월, 막 많으면 1년까지도 가는데 그 사이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를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 변론 종결시 기준이네요. 변론 종결. 제가 뭐 저희 이제 회사 TV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론 종결을 아실 거예요. 변론 법원 가가지고 양쪽 변호사가 판사랑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. 뭐 우리가 뭘 주장하는데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.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다시 재반박을 하고 판사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게 이게 변론이거든요. 변론이 종결 끝나는 거죠. 변론의 종결 때 기준입니다. 그럼 변론은 언제 종결이 되냐? 판사가 변론 종결됐다고 선언하면 종결되는 겁니다. 그럼 판사 마음대로 하냐? 그건 아니죠. 판사도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에 따라서 이 권력을 써야 되는 건데 하게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. 재판을 판결을 쓰려면 그 판결을 쓰기에 적절한 주장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나올 만한 증거들이 다 나와야지만 이제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꾸로 그 판결문이 이제 다 나왔다 싶어가지고 판결문 쓰는데 또 그때 나오면은 그거 이제 다시 재판하고 또 하다가 또 판결문 쓰려고 하는 증거가 나오면 또 다시 재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한 변론의 어떤 기회를 주고 재판 판결하게 성숙했다고 판단하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. 쉽게 말하면 나올 증거 다 나오고 나올 주장 다 나왔다고 하면 판사가 그때 이 재판이 이제 변론 종결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변론 종결하고 결심한다고도 많이 하죠. 이제 맺는다. 심급을 맺는다. 결심하겠습니다. 아니면 뭐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은 언제입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변론 종결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변론을 하다 보면 뭐 대여섯 번 많으면 10번까지도 하는데 그 변론 종결 시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1년 3월 5일이에요. 3월 5일 시점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변론 종결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시가, 오늘 이제 장이 마감됐을 때 종가 기준,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주고 1억짜리가 아주 큰 이제 시세 분출을 해가지고 10% 올랐다. 그래서 이제 1억 1천만 원이 됐다 쳐요 이제. 그러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,500만 원을 청구하게 되겠죠 이제.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. 변론 종결시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. 상장 주식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비상장 주식입니다. 비상장 주식은 사실은 이게 거래도 안 되고 누가 산다는 사람도 없고 또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평가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부부들끼리 많이 싸우죠. 뭐 비상장 주식을 뭐 한 5천만 원치 산다. 그러면 그거 왜 팔리지도 않는 거 왜 사냐? 그리고 뭐 사기당한 거 아니야? 많이 하는데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얼마로 평가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됩니다. 근데 비상장 주식은요, 원래는 뭐 그냥 그 감정이 통해가지고 얼마가 있는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평가하는 게 이제 감정 평가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고,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DCF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상증법상, 상속증여법상, 증여세법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느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증여를 했을 때 그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. 상속세랑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가 이제 상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. 아주 낮게 평가가 되죠. 그래서 보통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증세법상으로 이제 평가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DCF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. 이 회사가 쭉 꾸준히 갔을 때 돈을 계속 벌어들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돈을 만약에 10년 후, 20년 후, 30년 후까지 벌어들인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, 그 회사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청구하는 쪽엔 DCF,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뭐 감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인 회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주주가 한 명입니다. 100% 가진 주주가 이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해주냐 마냐가 문제가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1인 주주가 어차피 주주가 100% 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명확합니다.
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. 법인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주주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이 전부 다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재산 분할 대상은 그 1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